지나가는 동안 AI가 학습을 돼가지고 맞습니다. 얘는 뭐 펫이다, PP다, PS다 이걸 구분을 네, 맞습니다. 하는 거죠. 왼쪽에는 지금 페트 막 지금 검출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종이와 나머지를 다 막 검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정보를 엄청나게 습득을 시켜놔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모여서 이제 기기로 들어가는 거죠. 저런 식으로 이제 학습된 기기가 뽑아내는 거지. 이제 뽑아내는 페트만, 어이. 투명 페트만. 우와.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의 한요셉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한요셉입니다. 네. 저희 연구원이 이제 이름에서 보이다시피 이제 지질과 자원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소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질 파트가 있고 저희가 하는 연구는 이제 자원 파트인데 지질자원연구원은 이제 전통 광물에서 출발을 먼저 하였고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기술들이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잘 맞기 때문에 지금 저와 같은 이제 순환 자원, 재활용까지 이제 확장된 연구를 하고 있는 국가 출연 연구원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면요.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고 대한민국이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네. 사실은 저도 이제 미국에 한 1년 갔다 왔는데 정말 브루스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갔다 버리면서도 죄책감이 느껴질 정도로 네. 약간 죄책감 느껴져요.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그래서 이래도 되나? 막 싶을 정도인데 근데 나만 한다고 이게 큰 도움이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내가 들고. 해도 수거를 그렇게 안 해갈 것 안 같고 해가요. 약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참 재밌는 나라였어요. 우리 같이 작은 나라이면서 생산이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거 시스템, 재활용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사실 재활용이라는 워딩 자체가 좀 옛날 단어입니다. 지금은 사실 이제 순환 자원. 그래서 순환 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하자. 똑같은 얘기가 이제 돌고 도니까. 근데 이게 리사이클링이라는 말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게 네, 대중화된 단어이기 때문에 저도 리사이클링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리사이클링은 순환 자원의 이제 하나에 대한 연속성을 갖는 단어다. 리사이클링 보면은 밑에 마크는 순환하는 표시가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또 의미를 가지시면 좋겠다. 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질을 다시 사용한다? 활용한다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물질을 활용한다라는 건 크게 그 물질 그대로의 성분을 이용해서 쓴 머티리얼 컨버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렇죠. 네. 아니면 그 물질 중에 내가 특정하게 유용한 성분이다. 특정한 성분들만 따로 뽑아서 활용한다. 라고 해서 이제 물질 회수라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보시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부터 이제 플라스틱 얘기하고 배터리 얘기하게 되면 요게 이제 물질 전환인지 물질 회수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정리했는데 재활용 방법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플라스틱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네. 플라스틱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재활용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계적 재활용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메커니컬 이제 리사이클인데 약어를 써서 이제 MR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수거, 선별, 세척 해서 이제 불순물 제거하고 이물질 제거한 그 자체를 이제 원료로 사용하는 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이 오시죠? 저 기계적 재활용은 플라스틱의 그 원료를 그대로, 저거는 이제 물질 전환이다. 상대적으로 좀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뭐 사용한다. 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으로 넘어갈 때 플라스틱을 받아서 파쇄하고 파쇄별로 일정 부분에서 재질 분리하고 이물질 좀 분리하면 저 상태로 원료로 넘어가는 저 시스템이 기계적 재활용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보시게 되면 이제 저렇게 플라스틱에서 파쇄하고 분리 선별을 한 후에 저렇게 재활용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친 부분이 전처리하고 이제 파분쇄한 후에 이제 물질별로 분리한다 해서 저건 이제 물질 재활용이라고 혼용해서 쓰긴 해요. 네. 근데 저게 이제 영어로 보면 똑같이 이니셜이 똑같이 MR이니까 저렇게 이제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MR 재활용, MR 이렇게 혼용해서 쓰긴 해요. MR이라고 하면 물질을 재활용하는데 이제 기계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이다. 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이제 화학적 재활용입니다. 너무나 이제 유명한 페이퍼의 이제 표지와 네. 이제 대표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저 밑에 네. 버려진 플라스틱 내에서 플라스틱 구조들이 저렇게 모여서 하나의 새로운 생명을 나타내는 네.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제목도 기계적 재활용 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폐플라스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에서 보시게 되면 메케니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화학적 재활용이 다음과 같이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해야지만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 복잡하네요. 네. 좀 복잡하지만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이제 재활용은 반드시 하나의 기술 가지고 하나의 방법 가지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기계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이 저렇게 연합해서 같이 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똑같은 기계적 재활용에서
좀 분리선별 됐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저급이라든지 복합, 유색 플라스틱은 다음과 같이 화학적 재활용으로 좀 더 에너지가 들어가는 저런 공정순으로 들어가서 다음과 같이 이제 가장 플라스틱의 기본적인 이제 단량체라든지 고분자로 만들어서 다시 플라스틱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네. 저거는 앞서 얘기했던 기계적에서는 물질 전환이지만 저기서는 한번 화학적으로 가고 화학적 성분에 있는 기본적인 기본 단위인 플라스틱을 뽑아내는 거니까 네. 약간 물질 회수에 가깝겠죠.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플라스틱이 좀 기본으로 좀 재활용 방법을 좀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해서 준비해봤어요. 아.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저렇게 이제 플라스틱의 깨끗한 것들은 당연히 이제 기계적 재활용, 물리적 처리, 물질 전환으로 당연히 넘어가지만 저렇게 이제 오염 물질 혼합재질 중에서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저쪽으로 넘어간다. 최대한. 어. 그래서 이제 복합 재질 같은 경우에 저렇게 정말 오염도가 심한 건 이제 화학적 처리로 간다. 저의 연구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저희는 이제 저렇게 어떤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물질을 물질 전환을 최대화 시켜서 화학적 재활용으로 넘어갈 때 최대한 부하를 줄이는 연구를 하는 거죠. 결국엔. 산업에선 전처리라고 하죠. 그거에 좀 가깝습니다. 전철이 아깝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계적 재활용의 중요성이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분리선별, 저같이 이제 네. 그 물질을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선별한다. 산업에서는 전처리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분리선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또 한번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요즘에 하도 핫한 폐배터리의 이제 재활용 그렇죠. 이제 플로우입니다. 폐배터리 이제 원료가 들어오면 제가 이제 임의상 이제 건식 처리라고 했고 이제 습식 처리라고 했어요. 건식은 말 그대로 이제 물을 사용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습식은 이제 물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건식에서도 보시는 것 같이 위에 오른쪽 물리적 전처리라고 되어 있고 아래 보면은 이제 건식 공정이라고 해서 이제 고열에서 녹이는 과정이죠. 네. 이렇게 두 개 나누는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주로 연구는 저 위에 열을 주지 않고 그 물질 간의 성질을 최대한 이용하여 최대한 분리하는 물리적 분리선별 연구가 제 연구 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후부터는 재활용에서 분리선별에 대한 연구를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게 얼마나 산업에서 좀 중요하냐 그리고 방법론이 어떻게 되냐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네. 분리선별을 좀 재밌게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될까 하다가 네. 제가 이제 넘버 3라는 영화를 너무 재밌게 보고 저기에 나오는 대사와 제목 자체가 제 연구와 너무 잘 와닿았어요. 저 두 씬이 저희 분리선별을 좀 설명하고 있다 라는 걸 말씀드려서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시면 한석규가 이제 이미연하고 씬에서 대사가 나와요. 하정님께서 저기 이미연을 좀 담당이시고 저 발연기인데 해볼게요. 제가 한석규를 할게요. 저 화면을 좀 저 해주시면 발연기인데. 오빠, 나 사랑해? 야, 너 사랑이 뭔지 아냐? 잘한다! 사랑이란 건 누군가를 90% 이상 믿는다는 거야. 까놓고 말해서 나 또 그만큼 못 믿어. 그럼 몇 프로나 믿는데? 51%. 겨우? 임마 52%는 넘잖아. 야, 너 내가 어떤 새끼고 49% 이상 믿을 것 같아? 우와! 야! 나이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큰 워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저기 노란색으로 친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 분리선별에서. 보시면, 저 사랑은 제품입니다. 어떤 재활용을 통해서 제품이 나오는데 90% 이상. 굉장히 고농도를 꼭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분리선별은 바로 한석규가 얘기하듯이 51%. 즉, 산업에서 겨우 나오는 10%, 5%를 어떤 의미가 있는 가장 미니멈으로 정한 그 기준만 넘기게 된다면 그 다음 단계인 90%를 넘어가기 위한 전처리. 이런 기술이 저희 분리선별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한석규가 의미를 갖는 저 50%가 넘는 게 저희의 역할과 동일할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전처리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좀 여러분들께서 가끔 혼동하는 게 저한테 5%, 10% 물질을 갖고 와서 이거 90% 이상 만들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거기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한 10%가 만약에 의미가 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챌린지를 하죠.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분리선별이고 전처리다. 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같은 씬에 연속해서 나오는 대사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연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자. 일이다. 하자, 일이다. 오빠 다치면 고무신 바꿔 신을 거야. 그러니까 다치지 마. 다치고 싶어? 다치는 놈 있냐? 야, 너 백조 있지? 백조. 이 백조가 아주 폼나게 우아하게 떠 있지? 근데 물속에서 졸라 헤엄치고 있어. 산다는 게 그런 거야. 장난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야. 저희 연구가 이렇습니다. 사실은 하이테크놀리지 할 것 같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까 현장에서 저런 연구 자체 열악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난이 아닌데 저희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제 송강호가 이제 정말 무대뽀 정신을 얘기하는데 예전엔 말이야 최영이라는 분이 계시지. 최영이 전 세계를 떠돌면서 맞짱을 뜨신 분이지.
그 양반이 황소뿔을 여러 개 작살내셨지. 황소뿔. 그 양반 스타일이 이래. 딱 소 앞에 서면 말이야. 너 또 황소? 나 쟁이야. 그리고 이 소를 딱 잡아. 무조건 가라대로 때리는 거야. 소뿔 빠길 때까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무대뽀 정신인데. 그렇죠. 예. 저희 연구가 약간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재활용 물품에 대한 걸 한번 검토는 하지만 일단 저희는 무조건 챌린지를 먼저 해봐요. 아. 될 때까지 일단 해본다. 그리고 한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어디까지 해봐야 될지를 반드시 평가하고 반복 실험을 좀 많이 하는 뭐 이런 의미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분리선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입자 크기입니다. 입자 크기 하면 이제 일반 실생활에서는 제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제 떠다니는 미세먼지죠. 네. 근데 미세먼지부터 해서 이제 머리카락의 지름, 요거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10마이크로, 뭐 2.5마이크로, 1마이크로에 대한 뭐 위험인자 이것도 아시고, 과학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거는 분들 다 아시는 나노입자도 아시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잉크를 물에 딱 떨어뜨렸더니 네. 저렇게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브라우니안 운동 콜로이드 입자, 네. 이렇게 작은 입자를 배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분리선별에서는 말 그대로 분리선별되는 입자의 크기를 저렇게 분류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저것도 꼭 저기가 작은 입자고 저희가 중간 입자다라는 게 아니고, 저 정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간 입자다라고 이제 저희가 연구적인 측면에서 저렇게 요약을 한 거고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데 한 번 더 생각해보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겁니다. 그냥 밑바닥에 밀가루와 자갈을 뿌리고 나서 똑같은 환경이라는 가정하에 뒤집은다고 생각해보시면 너무나 심플하지 않습니까? 뒤집으면 자갈은 다 떨어지겠죠? 후두루 네. 떨어지죠? 그죠? 다 떨어지죠? 밀가루도 떨어지겠죠? 네. 일부분만. 아. 붙어 있는 게 있을 그쵸, 수가 그쵸. 있겠죠. 네. 쉽게 생각하면 입자가 오로지 작아진 거 하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바닥에 붙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다. 아. 즉 입자가 하나만 작아지더라도, 사이즈만 작아지더라도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를 선별을 할 때는 중요한 건 뭐다? 입자 크기가 굉장히 큰 영향인자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서 준비했고요. 네. 모든 연구에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좀 틀린 말이고 이제 백전불태가 맞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분리하고 싶은 물질이 어떠한 구조를 갖고 어떤 특성을 갖게 되는지를 안다면 저희가 어떻게 분리한 거를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좀 준비했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선별 4개를 좀 준비했는데, 보시는 것 같이 밀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제 비중 선별을 하게 되고, 그 입자 간에 막 다양한 입자들 간에 자성의 세기가 다르다, 전기 전도도가 다르다, 표면 특성이 다르다 하면 다음과 같은 자력, 정전, 부유 선별을 통해서 이제 분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만 일단 먼저 갖고 왔고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비중 선별인 거를 이제 풍력 선별과 이제 쉐이킹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왼쪽은 좀 덩어리가 크니까 네네. 비중 차이도 크니까 이제 공기의 흐름만으로도 저게 분리가 한다는 의미고, 오른쪽은 이제 입자가 작으니까 흩날리면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물에서 이렇게 치면 고비중과 저비중을 분리할 수 있고요. 미네랄 라이트로 이제 비추게 되면 밝아지는 것들이 저렇게 상부에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띠를 형성하게 돼서 저희가 이제 분리를 할 수 있게 되죠. 고비중 입자들이 저렇게 위에 이제 있는 걸로 보이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비중 선별이고요. 자력 선별은 말 그대로 들어오는 물질들 중에서 이제 자성을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철이겠죠. 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철이 있냐 없냐만 구분해도 저 선별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바로 설계가 되죠. 사이즈도 크면 굳이 이제 물에서 할 필요가 없이 왼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저렇게 바로 자력계를 놓고 선별하면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보면 입자가 너무 작으면 저렇게 이제 물에다가 현택한 상태에서 롤러를 들여서 자성 입자와 비자성 입자를 저렇게 분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선별하고 싶은 물질 간에 이제 전기 전도도가 좀 차이가 나면 다음과 같이 저렇게 정전기를 이용해서 정전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때는 전도성 물질인 금속 물질, 그다음에 비전도성 물질은 플라스틱을 하게 되고, 앞서와 다르게 저기서는 정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물에서는 안 돼요. 건식에만 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영상은 하나로 이렇게 준비하였고요. 마지막 이제 부유 선별이라고, 입자에 갖는 표면이 네. 친수냐 소수냐에 따라서 분리하는 건데, 여름에 네. 남해에 막 녹조가 많으면 흙을 막 뿌리죠. 그래서 예. 부착돼서 이제 가라앉게 하거나, 네. 네. 가라앉으면 조류들이 다시 더워지면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조류를 올라오는 걸 걷어내는 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기 보시는 것 같이 밑에서 기포를 막 올리면, 기포 표면을 저렇게 소수로 만들면 대부분의 박테리아들이나 미생물들은 표면이 다 소수성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과 안 친한 입자들이 버블과 같이 올라와서 다 걷어내게 되죠.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게 이제 부유 선별. 말 그대로 띄워서 선별한다. 이제 폐플라스틱 재활용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분리 선별에 대한 거를 이제 한번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고요. 플라스틱은 사실은 이슈를 좀 더 아실 필요는 있으세요. 왜냐하면 문제인 건 맞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고요. 2021년 기준 전 세계 재활용이 8%였는데 22년 기준 딱 1% 올랐어요. 사실은 심각하죠. 네. 이걸 꼭 얘기하고 싶었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떠냐? 대한민국에 이제 그 플라스틱 얘기하기 전에 폐기물은 좀 어떨까? 한번 보시게 되면 하루에 탄인당 총 폐기물은 대략 10kg예요. 저렇게나 많이 버린다고요? 네, 네, 10kg면 엄청 많은데? 네, 많죠. 저게 이제 환경부 자료인데 총 폐기물이니까 이제 산업하고 이제 당연히 그렇죠. 정보가 들어오기 그러긴 때문에 나오고. 그래서 생활 폐기물 입장에서 보면은 하루 인당 1kg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많죠. 이제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이제 폐기물 전체에 대해서 이제 발생량의 처리 현황 기점에서 재활용률 보시면은 80%가 넘어요. 그러네요. 대한민국은 사실은 폐기물 재활용의 선진국인 나라가 맞습니다. 굉장히 잘 재활용하고 있고요. 네. 앞서 얘기했던 산업에서 나오는 그 철광이나 시멘트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은 거의 99.9%가 재활용 잘 되고 있어요. 오. 네. 사실은 그것도 이제 순환 자원으로서의 이제 돈을 받고 놀랍네요. 판매도 되고 있고요. 잘 되고 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워딩이 이제 중요한 거죠. 21년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환경부 기준에서는 73%. 네. 근데 열적 재활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소각하는 거죠. 소각을 딱 빼면 27%밖에 안 돼요. 되게 이게-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허수가 숨어 있군요. 73%가 중에서 열로 소각하는 게 들어있네요. 열이 꼭 100% 나쁘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열 처리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거는 엄청난 감량을 일으켜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일본에서 했던 연구인데 한 번 연소하고 두 번 연소를 해요. 열분해를 한 번 더 하면 첫 번째는 유해가스 물질들이 나오는데 네. 두 번째부터는 유해 물질이 안 나와요. 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물질들을 개간 사업을 할 때 지금 하는 연구도 하고 있고요. 소각이 100%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장 한번 보시게 되면 환경부가 계속 60%라고 했어요. 네. 저 생활계 플라스틱이 한 60% 재활용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린피스가 알고 봤더니 물질 재활용은 13%밖에 안 돼. 저게 이제 큰 이슈가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 한번 보시게 되면 2023년에 저 그린피스에서 저렇게 생활계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건설 폐기물의 증가와 패턴을 한번 다 분석했어요. 근데 저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생활 폐기물이 아니고 생활계 폐기물이잖아요. 네. 왜 생활계 폐기물일까요?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나오는 폐기물들. 맞습니다. 맞습니다. 생활계 폐기물 안에 가정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은 다 들어가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가게에서 먹는 작은 업장들 거기 일일 배출량이 300kg 이하의 업장들까지는 생활계 폐기물로 들어와요. 업장인데 좀 공장 단위로 커요 이제. 네. 똑같이 음식물 만들고 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게 사업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프를 다시 보시게 되면 네. 플라스틱을 가장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는 건 안 쓰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플라스틱 세상에선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2017년부터 이제 생활계 플라스틱 배출량도 굉장히 증가하는데 저게 사실은 온전히 100% 가정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다. 그리고 업장에서 나오는 것들이 항상 이게 같이 가고 있다. 요거를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괴감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거 뭐 이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신다라는 걸 좋습니다. 꼭 얘기하고 싶었고요. 2020년 얼마나 썼냐라고 이제 한번 이제 통계를 봤더니 여러분 네.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생활계 플라스틱은 대략 46%가 일회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회용만 조금만 줄여주시면 많이 줄어들어요. 일회용만 안 쓰시는 게 정말 큰 도움입니다. 와. 2017년 기준 2020년 이제 늘어난 게 이제 빨간색이 이제 2020년 넘어간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13% 이제 16.4%밖에 물질 재활용은 안 늘었는데 네. 사용량은 엄청납니다. 톤수가 3년 만에 이렇게 늘었다고요? 네, 엄청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의 영향도 맞아요. 있겠죠? 네, 배달 음식이 폭증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와. 사실은 플라스틱이 코로나에 좋은 영향을 한 건 맞아요. 배달 음식도 활발하게 한 것도 맞고요. 플라스틱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적게 쓰자. 그래서 저 플라스틱 컵만 딱 보시면 2017년에는 일렬로 세웠을 때는 달 못 갔다가 3년 사이에 달을 넘어갔어요. 1.5배. 와. 일렬로 쫙 세웠을 때. 그래서 여러분 분리 선별해서 수거 너무 잘해주시는데 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일회용만 조금 덜 쓰시자. 마트 갈 때 그린팩 들고 다니시자. 다음 장 넘어갈까요? 네. 페트병, 그다음에 PS, 그다음에 PVC, 그다음에 PP 같은 것들이 밑에 요약정리 보시면 대략 어떤 물질로 만드는 거를 적혀져 있어요. 신기한 거 몇 번만 봐도 나중에 알게 돼요. 실제로 분리를 하고 있다.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부터는 좀 기술적인 거나 현장에서 하는 결과가 좀 나오게 되는데 네. 다음 장 한번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단일 플라스틱 저렇게 들어오는 게 되면 요즘 이제 AI 기술과 이제 기계적 기술이 합쳐져서 지나가는 동안 AI가 학습을 돼가지고 얘는 맞습니다. 뭐 펫이다, PP다, PS다 이걸 구분을 네, 맞습니다. 하는 거죠. 왼쪽에는 지금 페트 막
막 지금 검출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종이와 나머지를 다 막 검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정보를 엄청나게 습득을 시켜놔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모여서 이제 기기로 들어가는 거죠. 저런 식으로 이제 습득된 기기가 뽑아내는 거지. 이제 뽑아내는 거죠. 페트만. 어이. 투명 페트만. 우와. 저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가져가게 되죠. 잘하죠. 네, 너무 야무진데요? 어머, 어머. 그리고 심지어 정확해요. 네, 맞아요. 인형 뽑기 인형 잘 뽑듯이.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저 기술은 문제가 뭐냐면 저걸 얼마나 잘 잡냐가 문제예요. 와. 이제는 AI에서 수준이 넘어갔어요. 이제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하신 분들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 걸 얼마나 팍팍팍팍 집어내느냐. 이제 그 수준까지도 벌써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렇게 다 분리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타분쇄해가지고 저렇게 복합으로 들어가 있는 혼입된 플라스틱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장 보시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이제 플라스틱의 이제 재질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네. 여러분 어렸을 때 책받침으로 머리 막 문지르면 머리카락 정정해서 막 붙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책받침에 있는 플라스틱이 머리에 있는 전자를 가져가거나 뺏거나 네. 하전이 되는 거죠, 서로 간에. 그래서 다른 플라스틱 간의 두 물질들이 막 마찰을 시키면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전자를 가져가게 돼요. 걔는 마이너스가 되고 반대인 애가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저렇게 전극이 통하는 곳에서 흘려보내면 서로 혼입된 게 들어갔다가 다르게 분류가 되는 되는군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게 이제 마찰, 하전, 정전선별이라고 저게 부릅니다. 또 하나 오해하실 게 저 하나가 전체 뭐 혼입된 걸 다 분리하는 게 아니고 하전이 정말 다른 플라스틱 완전히 경우에 딱 구분이 되는 네, 것만. 그럴 때는 정말 잘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복합으로 만약에 여러 개 들어오면 저를 이제 여러 단으로 공정을 설계하게 되는 거죠. 네. 저런 식으로 분리합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저거는 정전 기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 또 약하죠. 또 다른 뭐 금속들이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커피 캡슐이죠. 네. 커피 캡슐이 아. 너무도 잘 알다시피 커피가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 위에는 이제 라미네이트 알루미늄 박이 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외관은 다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으로 돼 있죠. 결국에는 쟤는 일단 부시고 일단 걷어내고 그 다음에 닦아내고 말리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제 금속인 알루미늄하고 네. 플라스틱을 분리하는 정전선별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 네, 저렇게 오. 스크린에서 이제 커피를 따로 분리해서 빼고 세척도 하고 커피만 가라앉힌 그렇죠. 다음에 말려야죠. 또 말려야죠. 아까 얘기했던 정전을 또 해야 되니까 그쵸. 저게 이제 연구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저렇게 하기가 쉽진 않아요. 다시 얘기했지만 재활용은 항상 경제성과 연동이 돼야 돼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저렇게 이제 다시 이제 분쇄를 한 후에 파쇄를 하고 이렇게 정전선별을 통해서 알루미늄하고 이제 플라스틱을 최대한 분리합니다. 결국엔 저 플라스틱을 제품으로 만드는 또는 저 알루미늄 제품을 만드는 데에서 최대한 이물질을 없애준다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네. 플라스틱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가.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